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행간에서는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세월호 참사 90일째를 맞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90일째. 예, 지금 이 시간도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예. 예, 그동안 진도를 찾은 자원봉사자 수가 어느덧 4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세월호 자원봉사의 남은 과제,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도 남아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하루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러니까 실종자 수가 11분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그 정도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자원봉사를 왔다 가신 분들 합치면 4만 명.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숫자네요. 정말 대단한 숫자죠. 이 진도 군민 수가요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진도 군민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던 얘기니까요. 예. 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전남도가 4월 16일부터 엊그제까지 이 자원봉사자 수를 집계를 해봤더니 이 정확히 4,233개 단체에서 39,766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이틀 전 집계니까 한 4만 명 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자원봉사자 수는 사고 초기에는 한 2,3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그러다 실종자 수가 줄면서 가족들이 하나둘씩 떠났고요. 자원봉사자는 사연을 많이 남겨놓고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평균 한 20-3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예. 그동안에 구호물품도 굉장히 많이 도착했는데 구호물품만 77만 점이 넘게 지금 도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77만 점. 어마어마한 숫자죠. 참 세월호 얘기를 하시니까 그동안에 그 찡했던 사연들, 자원봉사자와 가족들 사이에서의 그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저는 또 막 떠오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독일의 한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 이번 참사로 혼란스럽고 비통한 가운데 오직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이 유일하게 아름다웠다. 이런 평가를 정말 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진도 팽목항 자원봉사 텐트가 있는데 팽목항에 가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사실은 모두가 가족이었는데요. 그렇죠.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온 직장인들도 있었고 결혼을 미루고 온 교수도 있었고 시험을 끝내고 온 학생 그리고 스포츠 스타 연예인 그리고 멀리 베트남, 터키에서 온 외국인들까지 있었어요. 자원봉사에. 예, 맞아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꼽으라고 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뭔가요? 이 사고 초기였는데요. 이 팽목항에 하루에 몇천 명씩 이제 드나들게 되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간이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네, 그렇죠. 체육관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예. 그 화장실 앞에 한 사람이 묵묵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요? 예. 누군가 들어갔다 나오면 곧바로 들어가서 화장실 바닥을 계속 닦고 있었는데요. 화장실 청소만 계속. 네.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사실은 뭐 꺼릴 수 있는 일이 화장실 청소일 텐데. 네, 맞아요. 자원에서 하시는 분. 그리고 안산의 택시기사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착한 다람쥐 택시를 운영을 했죠. 유족들을 태우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403km를 공짜로 태워주고 왕복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도 군민들의 헌신도 사실은 평가를 해줄 만한데요.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군말 없이 어선을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 진도 교회연합회 회장은 과로로 2번이나 쓰러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부회장은 목에서 너무 과로로 피가 나서 폐수술을 받았고요. 총무는 자원봉사를 마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한 명 한 명의 다 헌신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분들이 가족들에게 이제 큰 위로가 됐던 건데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요. 대형 사고, 뭐 재난 이런 건 끔찍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고가 또 우리 사람들의 어떤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뭔가를 또 만들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졌을 때보다 잃었을 때 그것이 왜 소중한지 깨닫잖아요. 맞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힘들 같습니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그게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에너지로 승화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요. 뭐 동일본 대지진, 9.11 테러, 뉴올리언스 참사 다 마찬가지였는데 태풍 카트리나 같은 경우에 뉴올리언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예. 그때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됩니까? 7만 4천 명이었습니다. 7만. 거긴 뭐 또 인구가 많으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예. 그렇긴 해도 그렇게 많이 모이기가 어려운데요. 예. 정부나 그 경찰, 군 이런 쪽에서 그때 희생자가 한 1,600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시신수습조차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시민들이 진료소를 열고 생필품 보급소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난이란 끔찍한 상황에서 오히려 유토피아를 만들었다. 그래서 재난 유토피아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 시민들이 정부의 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실업률 미국에서 최저의 어떤 뉴올리언스를 만드는 그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방송 시작할 때 세월호 자원봉사의 남은 과제다. 오늘 주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남은 과제란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외국이나 뉴올리언스하고 비교할 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자원봉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뭡니까? 자원봉사로 만들어진 국가적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고 있다. 사그라들고 있다는 건데요. 어허. 지금 세월호 유족들만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느덧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입장이 돼서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사고의 대처는 대통령 얼굴만 보고 국회만 쳐다보는 상황이 됐는데요. 누군가에 기대지 말고 시민들 힘으로 스스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작업, 그 에너지를 뭔가 실천의 힘으로 옮기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원봉사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쏟아보자. 이런 말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